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과 ASP.NET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얘기를 한 가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코로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3단계 대응을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각급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어쩔 수 없이 4주간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가급적 빨리 오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몸 조심해서 내가 코로나 감염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때까지 이 온라인 콘텐츠와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제대로 잘 따라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갈증에 허덕이는 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는 목이 말라서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물을 발견했음에도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 위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다른 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무 목이 말라 그 개는 용기를 내어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개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실제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렵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풍덩 뛰어드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메일로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물이 끓는 데는 100도가 필요합니다. 0도건 90도건 99도의 차이가 남에도 분명히 모두 물입니다. 수증기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가려면 100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99도에서 100도까지는 불과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99까지 노력을 하고도 1을 더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끈기와 용기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잡코리에서 제공해주는 졸업후 진로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수업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웹 디자인 영역, HTML 영역, 그리고 요즘 플래시는 별로 사용하지 않죠. ASP나 MS SQL, 윈폼 영역 이런 쪽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NET 영역, ASP.NET 영역, SQL 영역, 이런 쪽, C# 영역 이런 쪽에도 우리가 취업을 할 수가 있죠. 잡코리아에서 이전에는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자료는 이제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데 평균 연봉을 알려줬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사무직으로 취업할래요, 회계직으로 취업을 할래요, 웹 디자이너 될래요, 관리자가 될래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출발하는 연봉은 대략 2천만원 초반입니다. 9년차가 되더라도 3천만원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컨텐츠 관리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늘어나면 오히려 급여가 감소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 웹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한 2,400 정도에서 출발해서 9년차가 되면 4천에 육박합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4천을 넘게 갈 수도 있죠. 이게 최근에는 제공하지 않아서 이전 자료인데 한 5년이 넘은 자료인데 최근에는 10년차 정도가 되면 5천만 원의 연봉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를 졸업하고 10년 정도가 지나면 몇 살 정도가 될까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3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에 군대 갔다 오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겠죠. 보통 30대 중반 정도면 이제 취업하고 10년 차가 됩니다. 30대 중반에 연봉 5천 정도가 되면 아주 풍족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을 누릴 만한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래머가 되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좌를 성공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ASP.NET 개발 환경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발 환경에는 데이터베이스와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IIS가 있는데 IIS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내부에 가상의 IIS가 들어있어서
그걸로도 충분히 우리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와 비주얼 스튜디오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다음은 ASP.NET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컨트롤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컨트롤은 기본 컨트롤, 고급 컨트롤 등이 있겠고 얘네들을 다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죠. 그러나 얘네들은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웠을 그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과 거의 겹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ASP.NET에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통칭 ADO.NET이라고 부릅니다. ADO.NET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웹사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이 들어있고 게시판이 들어있고 마스터 페이지가 들어있는 간단한 형태의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하죠. 우리 프로그래밍 과목의 체계를 보게 되면 1학기 때 C# 프로그래밍 언어 OP를 배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ASP.NET과 윈도우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게 되는데 이 ASP.NET에서는 우리가 웹 설계에서 배웠던 과목, 포토샵 웹 기획에서 배웠던 과목들이 ASP.NET의 기본을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현성열 교수님과 수업을 하고 있을 텐데 얘네들 또한 ASP.NET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ASP.NET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가 되면 ASP.NET 응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좀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하게 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자바를 이용한 그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 JSP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의 가장 마지막에는 JSP라는 과목과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두 가지 과목이 가장 마지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JSP, ASP.NET 얘네들이 우리 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 수업은 3학점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반의 경우에는 목요일 6교시에서 8교시까지, B반의 경우에는 목요일 2교시에서 4교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확산 상황으로 당분간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비드가 안정세에 접어들게 되면 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기 이전까지는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우리 그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그 각각 보면 목요일 6교시 8교시에는 A반이 그 다음에 목요일 2교시 4교시 사이에서는 B반이 리얼타임으로 실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학생들이 실시간 수업에 꼭 참가해 주기 바랍니다. 출석은 온라인 콘텐츠를 공부하고 과제를 낸 것과 그 다음에 실시간 수업에 참가한 것, 이 두 가지를 진행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들어가지고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출석은 그 수업에 참가한 걸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키스에서 제공해주는 강의록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기본적으로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플립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해서 사전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개념 설명, 실습, 질의응답 위주로 하고 코드 동작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컨텐츠에서는 가급적 자세히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거기에 온라인 컨텐츠에 접속해서 다시 보고 할 수 있도록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은 매시간 실습 내용이 있겠고 간단한 프로젝트, 간단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을 처리해 줄 때는 출석이 20점입니다. 보고서는 30점으로서 실습 25점, 단어 클래스 5점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각각 그 20점씩 들어있겠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10점으로 들어있겠습니다.
플립트 러닝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통적인 수업 시간에서는 그 강의실에서는 교수가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교수를 보면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는 혼자서 과제를 홈워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클래스룸입니다. 근데 플립트 러닝의 클래스룸은 이것과 좀 달리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사전에 콘텐츠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교수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그런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플립트 러닝은 예습이 필요합니다. 예습을 위해서 온라인 컨텐츠를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분들은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해오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개념 설명을 해주고 동작을 시연을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질의응답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실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했는지 체크도 해보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시간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면 수업을 할 때도 이런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은 도전과제 혹은 구글링 과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차별 강의 내용은 사실은 이건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ASP.NET 맛보기 과정이 일주에 하겠고 1학기 됐던 C# OP 과정이 우리 수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C# OP 내용을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강의록의 온라인 컨텐츠 이런 것들로 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는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온라인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보기 바랍니다. 3주차에서는 ASP.NET 객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SP.NET 객체는 무엇으로 만들죠? 그렇습니다.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죠.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 클래스를 사전에 미리 만들어 둔 겁니다. 사전에 만들어 둔 걸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해놓고 쓰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사용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ASP.NET에서 제공해주는 객체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ASP.NET 컨트롤을 배울 거예요. 컨트롤은 버튼, 텍스트 박스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죠. 컨트롤 사용법을 한 주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활용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있긴 하나 그게 끝까지 배우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수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관리라든지 DML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이런 거 저장 프로시저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야 되겠고 걔네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작업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문제를 좀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이나 복원에 해당되는 것들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O.NET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 웹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지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과 오류 처리에 대해서 8주차에 다루도록 하겠고 중간고사는 9주차 정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간단한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사용자 인정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 인정은 이제 우리가 속칭 로그인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 인정 2에서는 회원가입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암호화 과정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과제로는 사용자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과제로 넣겠습니다. 게시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게시판의 개념,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다음에 게시판 목록 이런 내용들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테이블에 좋아요 필드를 추가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 게시판 2에서는 게시판에 글쓰기, 상세 보기가 들어갈 텐데 여기에 파일 첨부 기능도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에서는 마스터 페이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마스터 페이지의 개념과 구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앞서 했었던 도전과제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세 가지를 구현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를 내가 다시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주차에서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직접 구현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15주차는 보강주입니다. 그리고 16주차에서는 기말고사나 프로젝트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결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석을 하면서 프로그램 이해하는 건 무리가 되겠고 수업 내용은 선수, 후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걸 모르고 뒤에 걸 이해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들을 차근차근 공부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줘야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점수, 보고서 점수 비중이 굉장히 높죠. 60점이에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를 철저하게 이행을 합시다.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은 절대 곤란합니다. 내가 친구에게 소스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친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아주 가혹한 일이에요. 절대 소스를 주지 마십시오. 대신 친구가 뭔가 물어보면 말로서 설명하는 것은 권장합니다. 얼마든지 해줘도 좋습니다. 내가 말로서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게 되면 내 머릿속에는 쫙 정리가 더 잘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에게 가르쳐 주게 되면 배우는 사람보다는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말로서 설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 다만 소스 코드를 직접 주는 일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타 오락은 하지 말도록 하죠.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내일이 달려있다 그랬네요. 당신의 오늘, 현재죠. 현재는 어제 내가 생각한 결과이다. 사실 나는 생각보다는 행동이라고 쓰고 싶어요. 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생각보다 행동으로 바꾸도록 하죠. 당신의 내일은 오늘 무슨 행동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은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를 잘 사는 사람은 미래도 아름답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법, SNS를 이용하는 방법. 나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하십시오. 내가 그러면 카톡은 나는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나 하루에 몇 번씩은 꼭 확인하니까 가급적 빨리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실시간 수업 있죠. 이 실시간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딴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업할 때 얼마든지 질문을 하십시오. 자, no question, no learning. 질문이 없으면 배운 거 없다 그랬죠. no question, 어리석은 질문 없어요. I'm here to be interrupted.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아주려고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그것으로 자극받아서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교수입니다. 내가 적게 가르칠수록 여러분들은 많이 배웁니다. 이게 질문의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꼭 기억할 거 no dumb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